모든 음대생들과 음대 교수님들한테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책을 썼고 음대에서 1등이나 콩쿠르로 성공을 한 애가 아닌데 음대의 진로를 건드렸다라는 게 되게 권위의식에 도전을 한 거였고, 세 번째는 어린애가 음대를 건드려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교수님들 사이에서까지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이 비판 요소를 내가 다 없애야겠다. 제가 음대를 들어갔을 때 음악으로 1등이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남들과 차별화된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고민을 하다가 책이라는 수단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 인물 등록이 되고 싶어서 방법을 알아봤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교수가 바로 될 수는 없으니까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책을 쓰자. 내고 나서 또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였고, 누군가가 목차 기획을 좀 도와줬다면 혹은 디자인이랑 인쇄에 대해서 좀 표지에 대한 의견을 누가 줬다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록이 평생 남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데 그걸 내가 너무 쉽게 봤었다 생각을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책을 쓰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경험을 살려서 이거 컨설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책을 썼는데 네이버 메인이나 카톡 채널이나 갑자기 너무 많이 이슈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돼가지고 책을 쓰고 너무 갑자기 유명해져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아빠는 처음에 책을 쓰는 건 반대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할 때는 도움이 될 거니까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오히려 책이 너무 잘 돼서 창업을 하게 돼서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정반대로 또 가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 23살 음대생 CEO에 뭘 얼마 번다로 엄청 자극적이게 때렸고, 그러니까 그때 좀 마케팅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였는데, 기사들이 막 이미 사업을 성공했다고 하니까 막 성공해야겠다 해서 한 거죠. 왜냐면 그때 2016, 17 때 대학생 창업이란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고 국가에서 되게 미뤄졌던 프로젝트여서, 마케팅적으로 기자들이 봤을 때 어린 여자 음악하는데 사업한다로 그냥 소모용으로 됐는데, 이제 그거를 욕도 먹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욕먹은 게 빡치니까 그럼 내가 유명해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해서 사업을 한 거죠. 운도 좋았고, 근데 사실 그 책이 잘 됐던 이유는 그냥 모든 음대생들이 생각하는 거를 표현했을 뿐인데 용기 있게 표현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책들을 많이 냈지만 아직도 꿈을 찾는 음대생만 잘 되는 이유는 그때 그 고민들을 담아서 썼던 그 리얼리티와 솔직함? 책을 읽는데 미래에 대한 도움이 직업이랑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했던 고민을 이 친구도 했고 이걸 책으로 용기 있게 냈구나, 이제 그게 이슈 메이킹의 포인트가 됐던 거겠죠? 지금 23부터 30살까지 8년을 매년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이라는 개선점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매년 예를 들면 목차 기획팀이 원래 없었는데 그 팀이 생기고 그림 정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점점 회사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결국 저희 회사가 좀 시행착오 없이 잘 됐던 건 제가 일단 필요해서 책을 썼는데 필요했던 사람의 마음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상담이 오면 공감대 형성이 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책을 내서 공신력을 얻어서 사업을 하거나 유명해지는 건데, 그거에 예시 경험도 있고 악플을 달려봤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 경험이 이제 영업할 때의 설득 과정의 메인 포인트가 돼서 굳이 경쟁사가 있어도 필요 없었던 거죠. 저 자체가 브랜딩이 돼 있고 차별화된 경험이 있으니까. 2016년도 처음에 책 나오기 일주일 전에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거에 먼저 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책이 아직 유통이 안 됐을 시점인데 네이버에 책 등록만 된 상태에서 악의적인 리뷰가 달리니까 이거 무조건 지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멘탈이 약했으니까 학교 숙도 울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는 언니인 걸 제가 잡아내가지고 그래서 뭐 해결했죠. 어쨌든 모든 음대생들과 음대 교수님들한테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여론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책을 썼고 음대에서 1등이나 콩쿠르로 성공을 한 애가 아닌데 음대의 진로를 건드렸다라는 게 되게 권위의식에 도전을 한 거였고, 세 번째는 어린애가 음대를 건드려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교수님들 사이에서까지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그 악플을 200몇 개 달려있는 거를 의견을 비슷한 걸 묶어서 정리를 해서 이 비판 요소를 내가 다 없애야겠다 해서 다음 기사 낼 때는 이제 이걸 다 없앴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댓글 달렸던 게, 하필이면 제 기사가 나왔던 게 취업준비생들이 보는 건데 다 빡친 거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취업준비생 애들한테 약간 성공 예시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저도 사실 긁어간 거거든요, 기자가.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네 혼자 힘 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돈 번 과정에 있어서의 공감이 안 된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 봤을 때 뭐로 돈 버는지 잘 모르겠다. 네 번째는 어린 나이에 네가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네가 몇 년 사업하고 나서 잘 되는지 보자. 약간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여론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고, 네 번째는 나머지는 홈페이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뭐로 돈을 버는지 구체적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홈페이지를 개선을 했고, 부모님
부모님이 이러셔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건 맞지만 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환경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유는 음악계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로 이제 바꿔서 순화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댓글들을 보면서 대학을 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학원 보내주거나 한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진짜 처음 알았어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그 후년도에도 네이버 메인이랑 카톡 채널에 썼던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사들을 쓸 때는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20살 때까지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런 문구를 기사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플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 매일 보는 집단에서 절대 그룹을 만들지 않고 잘 혼자 다녀요. 여론몰이 하거나 그 그룹에 속해 있기 위해서 쓸데없는 정치질을 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는 그냥 엄청 이런 고민할 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고민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내일 죽는다면 내가 이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럼 아니니까 일단 패스. 세 번째는 내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관심이다. 이게 질투일까? 비판일까? 비난일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사친이 엄청 많았는데 처음에 20대 초반에는 뭐 예를 들면 남자 많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미팅이나 이런 술자리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술자리나 아니면 남사친들과의 관계에서 더 엄청 깔끔하게 써서 이제 그런 이슈가 안 됐지만 그런 걸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이해되니까 상관없네요. 누가 날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면 그냥 그 점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납득이 안 되는 일방적인 까임이면 그냥 쟤는 진짜 시간이 맞나 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